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93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안녕히 잘 계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상원님?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는 1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멘트에 잘 지냈냐? 예, 맞아요. 특히나 저는 뭐 진짜 별다른 걸 하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일주일 동안 뭐 없습니다. 그냥 회사 다니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취미로 사진하고. 네, 사진 찍고. 근데 요즘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좀 네네네. 이제 한참 더웠다가 추석 연휴 그때도 엄청 더웠잖아요. 더웠죠. 저게 더웠다가. 벌써 뭐 저번 달이네. 네. 저번 달. 근데 10월인데도 막 좀 오락가락 날씨가 하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선선해지고 해가지고 사진 찍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제 예년의 기온들 다 찾아왔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삼성에서 이게 아마 삼성 카메라죠. 처음에 이제 삼성항공에서 이제 카메라 사업부가 있었었고요. 나중에 이제 삼성 카메라가 2017년도에 철수를 하는데, 예. 2015년도에 나왔던 삼성 NX500이라는 미러리스 크롭바디예요. 그렇죠. 네.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삼성에서 마지막으로 실적으로 만든 바디이기 때문에 성능이 그저 그렇다 그러면 소개해드릴 의미는 없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도 지금 나오는 카메라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고들이 있는데 중고 가격들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정상호 님이 또 꽤나 강력 오랫동안, 추천했습니다. 사용하고 이거 방송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축이 아니라 옆에 계신 우리 정상호 님이 주축으로 이 카메라 리뷰, 소개, 이렇게 요런 개념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역사적으로 미놀타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삼성이. 어쨌거나 다시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 1979년에 이제 미놀타 카메라를 수입 판매를 해요. 그때 뭐 XT5라든가 뭐 이런 카메라들이 뭐 광고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카메라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당시에 삼성에서 이제 미놀타랑 협업 관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롤라이 있었죠. 예. 롤라이랑도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걸 또 인수했었었죠, 롤라이를. 나중에 다시 뱉어내기까지는 하지만 어쨌거나 17년도 삼성이 공식 철수할 때까지 한때는 제가 볼 때 삼성에서의 그 기술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일본 기술력에 한참 못 미칠 거라가 아니라 당시에 미러리스 시장을 소니가 이제 주도하고 나갈 때거든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소니는 니콘이나 캐논을 그 경쟁 상대 또는 얘네들을 견제해야 될 상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삼성을 견제하고 두려워해야 될 존재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삼성에서 나왔던 이미지 센서, 삼성 지금도 이미지 센서는 예, 만들고 소니랑 같이 원탑이냐 투탑이냐 그래갖고 1, 2위를 다투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이미지 센서 기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님의 열정. 그래갖고 2012년도 제 기억이 2012년도쯤 될 것 같은데 출장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 공항에서 삼성 카메라를 세계 최고로 만들으라고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 쪽에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삼성 쪽에 찾아가갖고 카메라 만드는 거에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한참 그때 그런 거에 꽂혀갖고 만드시려고 하셨다고. 그래갖고 뭐 그런 것들에 돈도 많이 쓰고 그 시절이기 때문에 했었는데 또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가 나와갖고 또 전화도 오고 그랬었었는데 결론은 어쨌거나 그 후에 이제 철수가 되죠. 그렇게 해갖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삼성 NX500은 2015년도에 발매를 하는 카메라예요. 예. 그리고 미러리스 APS C 타입의 1:1 크롭 걸 쓰는 거고 화소수가 2,800만 화소 정도 됐죠. 정확히 말하면 2,820만인데 예. 2,800만 화소면 요즘도 뭐 보통의 많이 쓰는 화소수가 한 2,400만? 2,400만 많이 쓰죠. 많이 쓰고 뭐 넘어가갖고 뭐 6천만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근데 당시에 2,820만 정도다 그러면 적지 않은 화소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하이브리드 AF가 되겠죠. 예. 그거는 이제 콘트라스트 방식하고 위상차 방식을
같이 쓰는 거고, 장점만을 이제 도입해서 쓰는 거고, 뭐 연사 9장, 최고 셔터 속도는 6,000분의 1초. 그렇게 하고, 4K 영상을 지원해요? 예. 그런데 이제 화면이 좀 잘려요. 크롭이 그 전에 나왔던 카메라는 그거 4K 영상을 지원해 주는데 잘리진 않는데 얘는 이제 실제 거기서 좀 잘리는 거. 그다음에 뭐 카드는 SD 카드를 쓴다. 요 정도의 스펙이면 볼 것 같고. 상호 씨는 이거 언제 샀어요? 카메라? 저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기억나요? 17년도에 샀어요. 나오고 그때가 나서 왜냐면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가 그때였거든요. 졸업식 날 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저는 이걸 거래하러 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중고 산 거예요? 예, 중고로 샀습니다. 근데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그때도 금액을 크게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게 돼서 그때부터 17년도부터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횟수로는 뭐 8년 정도 8년 뭐 7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사용해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사진으로서만 추천해줄 카메라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좀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뭐 소니 알파 6000? 요런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꽤나 인기 있었던 예. 카메라죠. 근데 그거를 추천할 바에는 저는 오히려 요게 삼성 그 NX500이 낫지 않나. 새 거 못 사고 중고들을 거래할 바에는 예. 이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마음에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거 제가 한번 제품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 보면 그립도 굉장히 그러니까 편하게 작죠. 예, 되어 있고 작기도 하고 렌즈 자체도 지금 제가 체결해 갖고 온 렌즈가 이게 조금 아마 인기가 있는 렌즈인 것 같아요. 30mm 렌즈인데 30mm f2짜리 렌즈인데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컴팩트하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사용하는 다른 렌즈들도 있어요. 16mm도 있고 렌즈 몇 개를 갖고 오셨네? 16mm는 20mm, 20mm. 예. 그리고 16mm. 요거 최근에 제가 구매했는데 16mm 있고 이거는 1650 아마 표준 번들 렌즈인데도 모두 다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예. 굉장히 작아요. 그래가지고 스냅 사진 요즘에 많이 찍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찍으시는 분들 보면은 뭐 요즘에는 뭐 휴대폰 화각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28mm부터 뭐 35mm, 뭐 40mm도 뭐 요즘에 많이들 나오니까 네네. 그런 것도 있고 50mm도 뭐 많이 하니까 그런 렌즈들을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다 가능한 화각이니까 저렴한 가격에 그런 화각들도 다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해드릴 수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금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카메라들이 다 일본 아니면 뭐 라이카로 치면 독일이고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일본이죠. 일본 카메라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국산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뽕 카메라라고 얘기합니다. 국뽕 카메라라고. 네. 근데 그게 틀리지 않은 게 국뽕이 아니라 기술력으로만 봐도 제가 지금에 와서의 관점에서 그냥 메커니즘적인 관점, 기술력에 대한 관점,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삼성이 절대 일본 카메라들한테 못 비빌 거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었고 이미지 센서에서는 오히려 더 앞서갔던 기술력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다만 브랜드 이미지, 니콘, 캐논, 소니 이런 뭐 미놀타, 펜탁스 전통의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전통의 강호라 그러잖아요. 일본 오래 카메라 그렇죠. 메이커의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못 넘어선 것뿐이지 카메라 자체의 기술력 이런 것들은 어깨를 이렇게 같이 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났던 기술력들도 삼성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카메라 시장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래서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사업부를 철수한 게 아쉽긴 하지만 그게 이제 경제적이거나 이런 시장의 규모 이런 거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철수하면서 이미지 센서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거든요. 근데 이미지 센서는 꼭 카메라가 아니어도 여러 산업 분야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장난 아니다. 괜히 그냥 일본 카메라랑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센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게 얘도 센서가 이면 조사형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예, 근데 2015년도에 나온 카메라인데 이미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그 데이터에 이렇게 나와요? 예, 저 이거 찾아볼 때도 그래서 구매한 그러니까 요인 그렇군요. 중에 몇 가지 요인 중에서 그것도 있어가지고 음. 제가 이전에 그 니콘 Z6-2 예전에 방송했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Z6-2랑 Z5랑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음, Z5는 이면 조사형 댄스가 아니었어요. 걔는 아니었고. 근데 이 Z5만 하더라도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된 바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2015년도에 나온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거 보니까 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뛰어났던 삼성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한국인이라면 삼성 카메라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성능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성능이 막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상업 사진을 찍지 않다 보니까 뭐 그런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상용으로 찍기에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편의 기능들 있잖아요. 다 이것도 플립 스크린으로 돼가지고 뭐 셀카도 찍으시는 분들은 셀카도 찍으실 수 있고 그리고 삼성 카메라가 이제 셀카 같은 거 찍으면은 피부 보정을 뽀샤시하게 해주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살짝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뭐 진짜 셀카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뭐 필요한 기능이니까 좋고 그리고 여기 써 있어요. 플립 스크린에 슈퍼 AMOLED 삼성에서 아몰레드라고 이제 브랜드명 약간 명칭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화면도 밝기도 생각보다 좋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니 알파 6000 이런 시리즈랑 조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카메라지 않나. 그 중에서도 이제 국산 카메라라는 이점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이거 요즘 뭐 금액을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예. 제가 이거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올 때도 장점 중에 그러니까 장점을 한 4가지 가져왔어요. 지금 이렇게 은연중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하기 편하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저렴한 가격도 있고 저렴한 가격 예, 렌즈도 컴팩트하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는 조금 이제 얘기하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 4K 아까 말씀해 주신 영상이 4K 영상을 지원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이제 4가지는 저는 가지고 왔는데 근데 얘도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650 렌즈 있거든요. 그리고 번들 렌즈 포함해가지고 뭐 개인 직거래로 하면 30만 원 전후, 35만 원 전후. 렌즈 하나 포함해서. 예.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고 최근에 제가 구매한 렌즈가 이거 16mm 2.4 렌즈를 구매했는데 얘도 12만 원에 구매했어요. 필터 하나 값이네요. 그러니까 16mm면은 이제 환산으로 하면은 뭐 24mm잖아요. 23mm. 고급 렌즈인데 그거는. 23mm 렌즈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조금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도 않는 화각일 뿐더러 그렇다 보니까 뭐 저렴할 수 있는데 이 렌즈들은 그러니까 삼성 카메라가 전반적으로 컴팩트하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디 하나에 렌즈를 4개 가져왔는데 요거 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70만 원 안 하지 않나. 단일 렌즈 23mm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각인데. 그래서. 근데 저는 23mm 관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화각이 23mm고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는 35mm를 가장 많이 쓰고요. 화각으로만 따질 때 이 크롭에서는 이제 초점거리는 좀 달라지겠지만 예. 풀프레임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쓰면서 불편한 점은 뭐가 있나요? 그러면? 불편한 점이요? 불편한 점 제가 기억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네네. 저조도나 저조도. 예, 그리고 렌즈별로 좀 약간 초점 잡는 게 좀 못 잡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것들은 괜찮거든요. 1650 기본 번들 렌즈 같은 경우는 초점 잘 잡아서 상관이 없는데 요 특히나 30mm V2 렌즈 같은 경우가 얘가 조금 여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렌즈거든요. 환산화각으로 하면 뭐 45mm 정도, 50mm 정도 되니까. 들어오니까. 근데 요 렌즈도 그 약간 초점 잡을 때 요 렌즈 왔다 갔다 하는 거 워블링이라고 막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요게 조금 있는 편이어서 그런데 요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괜찮다. 매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렌즈별로 조금 타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조도에서는 조금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초점 잘 못 잡는 경우. 미러리스들이 저조도에서는 예전에는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그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 하이브리드 셔터가 되면서 좀 나아졌죠. 그전에 좀.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최근에도 그 GR3X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걔도 그래. 저 요즘에 스튜디오에서 이제 촬영하는 거를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조명 켜놓고 이제 뒤에 이제 전체 불은 끄고 나서 하니까 사진을 찍는데 걔도 저조도에서 안 좋아요. 아, 그럼요. 네, 저조도에서 잘 못 잡고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GR3X랑 비교를 했을 때는 얘가 얘가 더 더 잘 잡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AF 기준은 워낙 요즘에는 상향 평준화가 됐잖아요. 니콘 같은 경우는 뭐 ZF가 될 수도 있고 뭐 Z6, 3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조금 딸리는 거지. 그 뭐 이전 모델들하고 해서는 조금 뭐 크게 뭐 딸린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인 것 어쨌거나 같아요. 뭐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오늘 네. 소개를 시켜드리겠죠. 이미 나온 지 벌써 9년 차 된 카메라이긴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중고들 거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또 상징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생산됐던 카메라이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단점을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말씀- 화각이 화각이. 환산 화각이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초점거리별 예, 왜냐하면 렌즈가 20mm 렌즈가 있는데 얘도 뭐 한 사람은 30mm잖아요. 30mm. 주로 많이 하는 게 28mm나 뭐 35mm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30mm라는 게 조금 약간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초점거리를 나눌 때 예. 그걸 뭐 이렇게 정밀하게까지는 안 한 거고 20mm는 원래 이제 존재했던 화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크롭으로 가니까. 크롭으로 가니까. 네, 그거를 이제 초점거리를 또 바꾸려면 또 다른 설계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과학적인 그 얘기들만을 이론적인 거를 설명해 드리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사용하는데 아쉽다. 지금 여기에 바디에 체결된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30mm인데 한 사람은 45mm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즘에 들러서 사용하는 거는 50mm이거나 뭐 40mm이거나 뭐 35mm이거나 뭐 90mm이거나 75mm이거나 이런데 45mm면 어디서 나오는 숫자지 이거는?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45mm는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초점거리예요. 아, 그래요? 캐논 QL17 이런 예. 것들은 다 45mm죠. 예전에 미노타 하이매틱 시리즈 40mm도 있었지만 예. 45mm, QL19 이런 것도 45mm였고요. 지금도 45mm 쪽이 40mm냐 50mm의 중간 정도의 초점거리잖아요. 네. 근데 그 45mm도 표준 렌즈로서 많이 사용했던 초점거리이긴 해요,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만든 건지 아니면 예. 있는 것들을 초점거리 설계된 거를 쓰다 보니까 그런 건지는 제가 뭐 그쪽 회사 말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좀 약간 공대생이다 보니까 공대생 그러지. 예, 계산을 해서 보면은 얘는 어느 화각에 속하는 거지라는 거를 구분을 하다 보면은 이도 저도 아닌 게 된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냥 단점으로 뽑아본 거고. 이런 것까지 단점이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면은 그만큼 크게 단점이 없다는 의미의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고 요즘과 같은 스냅 사진들 많이 찍고 요즘에 뭐 진짜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후지필름 X100 시리즈 있잖아요. 네네. 항상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애증의 카메라 저 구매하고 싶은데 물량이 없어서 못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카메라들도 시세들이 다 비싸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뭐 한 가지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호님이 사진 찍은 거 아까 4장 정도 보내주셨는데 네. 이거 오래된 사진이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거 예. 많이 쓰고 있나요? 이 카메라? 이거 제가 알기로는 5월달? 5월, 6월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카메라 다양하게 쓰네요, 상호님. 저 그냥 진짜 그날 그냥 갖고 나가고 싶은 거 써보고 싶은 거 있으면 가지고 가서 쓰는 거고 특히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20mm 이 렌즈 구매하면서 예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죠? 여기 예, 홍대입니다. 좀 약간 색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요거를 사진 몇 장을 보내준 것 중에서 칼라 3장하고 흑백 예. 1장을 그냥 골라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이거 어떤 내용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로 찍은 실제 사진들이니까 그걸 그러니까 요즘에 보여주세요. 뭐 다른 카메라들도 찍은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럼요. 예. 이건 이제 제가 하나 흑백에서 골라놓은 거고, 뭐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지금은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작게 보이실 텐데, 실질적으로 보내온 사진들을 메커니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뭐 샤프니스라든가 선회도라든가 칼라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선명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카메라 렌즈 이걸 무엇으로 찍었을까 물어보면 저게 라이카일까 뭘까 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구분 못한다고 보거든요. 나는 그거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선물 뭐라도 뭐 사드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도 카메라 그렇게 많이 써보고 또 메커니즘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갖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쪽으로 메커니즘 쪽으로. 그런데 저도 막상 눈 가리고 이게 뭘까? 눈을 가릴 수는 없구나. 사진을 보고 데이터를 주지 않고 고르라 그러면 몇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몇몇 가지는 고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거를 식별하기는 쉽지 않고요. 사실은 삼성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적으로 절대 딸리거나 부족해서 철수했던 삼성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확실히 거기에 왜냐하면 제가 히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삼성의 카메라 역사의 히스토리를. 또 그쪽에 관여는 안 했지만 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도 조금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철수한 거는 아쉽지만 삼성 입장에서 현재의 시장 규모로 보면 맞는 판단이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카메라 오늘 방송하니까 당연히 추천하겠죠. 이제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카메라 말고도 삼성 그 NX 미니라고 있어요. 1인치 센서 쓰는 거. 아, 똑딱이, 완전 똑딱이게. 네, 그것도 2개 있거든요. 애국자셨네? 색깔 민트색이랑 블랙 색깔이 있는데 어.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메라 중에 하나여가지고. 제가 보는 정상호님은 저하고 사진 공부를 지금 한 3,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정상호님은 상당히 카메라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정상호님이 어떤 카메라를 써봤는데 좋고 나 이거 좀 방송에서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믿으셔도 돼요. 이전에 그 G7X 마크2도 맞아요. 맞아요. 그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상호님이 방송을 하고 이거 써보니까 좋은 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나온 지가 2015년도고 9년 차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들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상태가 상태들. 좋은 거를 이제 찾는 게 또 중요하시게 되고 그리고 좀 아무래도 이제 9년 정도 됐으면은 뭐 프로세서나 이런 이미지 처리하는 것들이 좀 오래된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라든가 예, 이런 그런 부분들. 부분에서의 오는 조금의 불편함은 있는데 저는 그 불편함보다 장점이 더 많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뭐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정상호님이 알려드리는 삼성의 NX500 마지막으로 생산됐던 의미 있는 카메라이기도 하고 또 성능도 추천할 만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요. 또 앞으로 또 사진 생활하는데 오늘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